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손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TV 방송이나 또 매스컴 또 뉴스 기사 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70% 이상 받는 상담이 실손 전환에 대한 이슈들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2018년 12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제 고객님들 안내를 통하여서 실손 전환을 해 드렸었는데요. 올 7월 달로 시작하여서 제 4세대 실손이 나오면서 많은 이슈들이 생겼습니다. 실손에 대한 이슈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고 자료들도 찾아보면 많이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제 제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분이 문의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가입한 땡땡 보험사에 가입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제 유튜브나 또 다른 분들의 유튜브를 통해서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가 얼마나 좋은지 그 장점에 대해서 알게 되셨고, 본인의 담당 설계사분께 일반 상해 의료비는 전환하고 싶지 않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땡땡 그 설계사분께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일단 전환을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불안해서 다시 한번 밤새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아침 새벽에 저한테 카톡이 오셨는데, 제가 출근하고 보게 되었고 이제 상담을 해드린 건인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이분이 가입하셨던 건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가입한 상품은 일반 상해 의료비 1,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질병 입원 의료비, 질병 통원 의료비 이렇게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전환하시려고 하는 착한 실손에 상해 입원 입통원 의료비, 질병 입통원 의료비, 또 비급여 3종 특약으로 바로 가입을 한꺼번에 하시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2006년도에 가입하셨던 일반 상해 의료비를 삭제를 해야지만 새로 가입하는 착한 실손에 가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분리를 하는 겁니다. 일반 상해 의료비는 그대로 두시고 질병 입원 통원 의료비만 착한 실손으로 질병 입원 통원 의료비 비급여 3종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상해는 가입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입을 하신 다음에 상해 의료비는 정말 많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다면 180일만 보상을 해준다는 것과 또 1,000만 원만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하여서 일반 상해 의료비는 그대로 두신 채 일반 상해 입원 의료비만 새로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새로 가입하신 경우에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 몇백 원이면 되고, 또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3급에 종사하기 때문에 몇천 원이면 가입이 됩니다. 그런데 가입을 안 한다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유병자 실손으로 상해 입원 의료비 5,000만 원만 가입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일반 상해 의료비 같은 경우와 일반 상해 입통원 의료비는 사업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상해 의료비를 없애지 않고도 일반 상해 의료비를 살려놓은 상태에서도 실손 전환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땡땡 보험사의 전속 설계사에게 알아보니 본인도 처음에는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했는데, 저희 KB와 또 삼땡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가능하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이 다시 확인하신 다음에 땡땡 회사도 가입이 된다고 그렇게 안내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안내가 바로 오지 않아서 제가 궁금해서 GA 쪽에 일하시는 몇몇 설계사분께 개인적으로 문의를 드렸더니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 땡땡 회사나 저희 회사 같은 전속 설계사들은 본인들이 설계를 하고 본인들이 배수 업무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바로 가능한데, 그 GA 쪽 같은 경우에는 그쪽 담당 매니저, 설계 매니저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요청을 하다 보니 절차적인 그런 부분에서 그런 미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지금도 궁금한 거는 그분이 어떻게 처리되었나 이런 부분들을 녹취록을 전달해 드리고 어떻게 처리되었나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일반 상해 의료비는 다시 이제 복귀를 시켜놨는데 이게 힘들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저도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쪽 회사가 아니다 보니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정말 업무적으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설계사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나 삼땡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 거를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4만 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이분이 난 70세가 되면 20% 인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10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물론 가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60세가 넘어가면 수입은 없어지는데 실손보험이 너무나 좋지만 유지를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고객님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선택은 고객님들의 몫입니다. 제 고객님들 중에 한 분은 보험료가 부부 43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도 전환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유지하실 수 있다면 최대한 기존의 보험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유지할 자신이 없다면 7월 최대 이슈인 제4세대 실손이 나오기 이전에 6월 전까지 전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2016년 1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도 15년 제만기 상품을 가입하신 분들은 15년 이후에 판매하는 상품으로 전환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조건이 좋은 6월 이전에 실손을 전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지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보장이 훨씬 좋고 공제금액이 없기 때문에 또 보장 내용이나 범위 측면에서도 훨씬 9세대 실손이 좋습니다. 그래서 유지하실 수 있다면 유지하시고요. 유지하실 수 없다면 6월 이전에 실손을 전환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거는 제 소견이기 때문에 선택은 고객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실손 전환하는 업무 배서하는 부분과 전환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모든 보험은 담당 설계사가 있습니다. 담당 설계사를 통해서 하시고요. 저는 인터넷이나 다이렉트로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상담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